Await your possibility. 프린들TV의 기본 투자 원칙은 장기 월정액 소액 시장지수 ETF 투자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목 특정 ETF가 언제 하락할지 언제 상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지만 장기 월정액 소액 시장지수 ETF 투자 그리고 경기 사이클 위험 관리로 만약 손해를 보신다면 10년 뒤 언제든 프린들TV에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상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앞에 있던 워닝은 앞으로 계속 인트로에 넣을 예정입니다. 제가 한동안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꽤 많은 구독자가 경기 침체, 주가 하락, 그럼 지금 풀매도, 그리고 프린들이 찍어준 최저점의 몰빵 요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지겹게 또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걱정되게 왜 말하냐?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래에 대한 걱정에 쓴다고 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현재의 감정과 체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걱정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위험에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프린들TV 영상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만 주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 편히 다른 영상을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할 이야기가 엄청 많긴 한데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구독자분이 피로감을 느끼실까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연준 FOMC 회의가 있었죠? 구글에서 FRB를 입력, 이걸 클릭. FOMC 회의 내용과 점도표는 여기 통화정책에서 일정을 클릭. 이 부분을 클릭하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점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는 통상 1년에 8번, 45일, 약 6주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FOMC 주요 역할은 공개시장 운영 수행과 Federal Fund Rate, 즉 목표 기준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About the Fed를 클릭. 연준 FOMC 회의 멤버는 현재 보드 멤버 4명, 그리고 12개 지역은행 총재 중 뉴욕은행 총재 1명과 11개 연준은행 총재 중 4명을 뽑아서 현재 총 9명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드 멤버는 총 7명인데 3명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지역 연준은행 총재는 투표권은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기준금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내는데요. 연준위원 16명이 앞으로 기준금리 의견을 내는 걸 점도표라고 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이 점도표는 보통 3월, 6월, 9월, 12월에 공개를 합니다. 먼저 회의 내용부터 확인하기 위해 여기를 클릭.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팬데믹에 따른 수급 불균형,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물가 상승 압력에 있다. 그래서 위원회는 금리를 0.25% 높이기로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임스 물러도 여는 총재만 0.5% 올려야 한다고 하고 나머지 8명은 0.25%에 투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쭉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0.5% 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올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는 점도표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연준 16명의 위원들의 올해 기준금리 의견 점도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페이지에 전체 요약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기준금리 점도표는 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 보면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내가 연준 위원으로 2020년에 이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에 점을 찍는다고 해서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가 실제 기준금리 결정은 아니지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내용이라 당연히 다음 FOMC 회의 결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3월, 6월, 9월, 12월에 공개하는데 지금이 3월이라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점도표가 말하는 건 올해 많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거의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점을 찍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요약표를 보면 기준금리 점도표 중앙값이 1.9%인데요. 그럼 3월에 0.25%를 올리고 앞으로 남은 6번의 회의에서
적어도 0.25%씩 계속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5월에 예정된 다음 FOMC 회의에서 QT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은 폭등하고 나스닥은 폭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단컨대 저렇게 금리 많이 올리면 나스닥 초박살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유로 연준이 저렇게 금리 안 올릴 거야 라고 시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낮다는 뉴스가 나오고 파월 형도 미국은 강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뉴스와 다르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지표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신뢰가 높은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꺾였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인 제조업 PMI 지수가 많이 꺾이고 있고 서비스 PMI 지수도 이미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요약장표. 여기 롱거런이 중립금리인데요. 이게 뭐냐? 경기를 부양하지 않아도 위축시키지 않는 경기가 균형 상태일 때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입니다. 어렵죠? 그냥 쉽게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입니다. 근데 이 중립금리가 12월에는 2.5%였는데 3월 지금은 2.4%입니다. 이게 원래 2.5%였는데 0.2% 줄은 겁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금리가 살포시 줄었습니다. 연준은 절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 않는데 이 중립금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더 소름은 3페이지에 대놓고 경기 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GDP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GDP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미국 경제 끝판왕 연준 보고서에 대놓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이렇게 대놓고 보고하고 올해 1.9%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니 야, 경기 침체가 오는데 니네가 금리를 올린다고? 그리고 나스닥 폭등. 왜냐면 나스닥은 금리에 취약한데 이런 불확실성을 연준이 해소시켜준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다라고 시장을 반응을 한 거죠. 시장이 판단한 건 언제 경기 침체가 와서 나스닥이 내리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연준이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경기 침체 징조도 수만 가지인데 그런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끝판왕이 이렇게 보고했는데 사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요새 프레드에서 애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지표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10년, 2년 금리차가 역전되면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여기 회색이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그리고 공통점은 역전되고 시간이 흐른 후에 금리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즉,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갈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0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금리차가 0.17이죠.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왜 시장은 5월에 QT를 예상했을까요? 10년 국채는 경기를 나타내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고 연준 자산입니다. 2년 국채는 단기금리, 즉 기준금리를 올리면 올라가는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5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0.17은 그냥 역전되겠죠? 그럼 다시 정상화시켜야 하니 연준은 가지고 있던 10년 채권을 팔 테고 그럼 10년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장단기 금리차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역전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안타깝게 회색 구간처럼 되는 겁니다. 회색 구간은 경기 침체. 저도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 불편하긴 한데 이걸 또 경기 침체니 주가 하락하고 지금 풀매도하고 프린들이 최저점 알려줄 테니 그때 몰빵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가 많구나.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 예측해서 주식을 다 팔지는 말자.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현금 비중을 조절해가며 대비를 하자가 프린들TV의 기본 투자 원칙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언가 꾸준히 하는 것이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기복 없이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 프린들TV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이 두 가지를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잘 지켜갈 생각입니다. 이번 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